승인이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다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었었고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계속 특히 어디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는 거냐고요. 6개월 전부터 하면 이 라이선스 안에 받게 했던 이 상품을 안에 들어올지 넣을지 이런 걸 미리 고민해서 이번에 승인 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오늘의 이제 투자 캠퍼스 강의 내용을 보시면 글로벌 기관들이 무릎 꿇린 SEC, 대한민국 증권사를 무릎 꿇린 정부, 이것만 보면 도대체 뭔데 이런가 이렇게 하실 건데 내용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해석은 아무래도 어디에도 없었지 싶은데 이 클래스가 다른 내용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할 텐데요. 구독은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글로벌 기관들이 무릎 꿇린 SEC. 자, 미 연방 이 관련 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눈치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미 증권위원회 그다음 11개 비트코인 현물을 ETF를 승인했다. 언제 했습니까? 1월 10일 날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승인을 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는 제품에 대해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현물 ETF는 공인된 국가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되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 공인된 국가증권거래소 뉴욕 증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상장돼서 거래돼야 되는데 이번에 승인된 11개 ETF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그다음 발키리, 프랭클린, 피트와이즈, 피델리티 등등 11개 ETF가 승인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관련 자산 운용사들이 주로 이것을 올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전통 금융사들 이번 ETF에 큰 힘을 보탰다. 특히 어떤 회사가 가장 크게 보태었습니까?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죠. 블랙록은 지금까지 577번인가 이렇게 상품 승인을 냈는데 딱 한 번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 모두 통과할 정도로 자 블랙록이 신청을 하면 거의 99.9%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 어려운 걸 블랙록이 해냅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영님이 비트코인 호재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는데 이제 선반영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더 올라갈지 안 할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해서 해프닝도 잠시 있었어요. 그죠? 미 SSX 기정서 비트코인 ETF 승인 트윗 삭제 해킹의 해프닝 이게 솔직히 하루 전이었잖아. 그냥 인정하면 될 텐데 이해해줄 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막장전 내지 해주기 싫었는데 불구하고 승인 해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좀 됩니다. 이게 어떤 그 한 분의 얘기인데 지금까지 회의적이고 승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증권으로 주식으로는 아직 선을 긋는 입장이다. 왜 그러냐면 ETF 승인을 했는데 솔직히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자 SEC가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었어요. 그 중에서 판매할 때 현금으로 판매해 주겠다.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낮춰라. 수수료 경쟁도 유치한데 마켓 메이커 노릇도 철제하겠다.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했는데 특히나 운용사 입장에서 수수료를 낮추라는 얘기는 수익 구조를 낮추라는 얘기잖아. 솔직히 운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운용사 CEO야. 근데 야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요청을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좋다. 판매든 뭐 다른 조건들은 오케이. 근데 이거 수수료까지 낮춰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블랙록을 비롯한 이 자산 운용사들이 단합이나 한 듯이 다 오케이 다 받아주겠다 이러니까 솔직히 게리 겐슬러 의장이 하기 싫어. 승인해주기 싫어. 왜냐면 이걸 승인해주면 그 다음에 증권으로 주식으로 선을 넘어가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본격적인 허락을 했다기보다는 표현보다는 허락을 승인 안 해줄 수 없었다 표현이 해주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게리 겐슬을 비롯한 SEC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들은 누가 몇 프로 갖고 있는지 모른다. 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ETF로 승인을 하고 주식으로 승인을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기존에 나와 있던 우리 강물 중에 석유라든지 자, 안전자산의 대표자산인 금이라든지 이런 쪽 얼마나 매장이 되는지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ETF, 금 ETF로 상장돼서 실제 자산으로 다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SEC 논리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주장을 했는데 주장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나는 인정을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성으로는 솔직히 SEC가 했던 부분이 전혀 지를 않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앞서 이제 기영님이 생각보다는 뜨지를 못한다, 뭐 선반영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장점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번 승인에서 첫날 한 47억 달러인가 4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자산 쪽에서 선물 쪽을 했을 때 이게 많이 들어가면 2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물 쪽에 지금 첫날 보니까 지금 47억인가 48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튿날은 10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게임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틀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설정 규모가 이제 선물에 비해서는 점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신뢰도죠. 단계 뭐 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암호화폐 그거 실제 자산 맞아? 상품 맞아?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면 그런 스캠 코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캠 코인은 우리 돈 또 돌려받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ETF를 해요. 그래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너 뭐해서 수익 났어?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겠지. 나 이거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수익 이만큼 났어. 이거 실제 ETF 금융 상품이야. 금융 상품이야. 그럼 나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수요가 뒤따라올 수 있는 신뢰도가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게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2차 전지 최근 같으면 이제 메타버스 만약에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ETF가 승인이 되었다 하면 그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갈 케이스가 더 많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치고 빠지고 그리고 전통금융사가 들어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 전통금융사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가 됩니까? 이런 금융상품들 어떤 상품들 제일 초기에 했다. 특히 여러분들 ETF나 여러 가지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했던 것과 초기 안 했던 것 차이. 초기에 했던 것들은 ETF가 계속 살아있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저점이 거의 초반이었어요. 제일 보여주는 부분들이 비트코인 아닙니까? 석유, 금 다들 초기로 본다면 저 밑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 ETF를 이 초기에 지금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본다면 저 가격대도 있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이분도 하신 거예요. 자, 앞서 말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래소 충분히 ABC 모든 사람들 다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산운용사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라는 것들이 무슨 생각일까? 자신들이 ETF를 만든 다음에 제도권에 왔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신뢰성을 확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수수료가 솔직히 남는 게 없어. 그렇지만 자,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다 조건했고 이제 실제 금융 자산이야. 실제 자산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실제 자산에서 이제 이 ETF를 운영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게 주식, 증권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운용사들은 수수료 많이 챙기겠다. 지금은 자, 이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올린 것에 판을 키우려는 이런 의도가 저는 다분히 있고 그거에 운용사들은 이번에 성공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SEC 결정은 증권이 아닌 하나의 상품에 국한되고 있고 이는 SEC가 가상증권에 대한 상장 기준을 승인하는 의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추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일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자산 운용사들이 솔직히 지금 이번 쪽은 보면 SEC에 어떻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죠? SEC의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줬을까?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내부 가상자산이 이제 투기에서 투자 수단으로 변모하면서 이제 실제 자산이 인정받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좋아질 거고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있지만 이제 다음 차기가 11월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바뀔지 안 바뀔지 봅니다. 근데 지금 여론상으로 보면 트럼프가 좀 우세하거든요. 트럼프는 이쪽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굉장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기존의 자산이 이 실제 자산 안 돼 있으면 그걸 하려면 상당히 여러 단계를 펼치지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실제 자산, 야, 이거 주식 증권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 운용사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자산 운용사들이 승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CBDC 관련된 부분도 더 가고, 이 부분도 분명히 기영님 얘기하신 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O도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 증권사를 정부가 무릎을 꿇렸어요. 근데 과연 이 증권사가 정부를 무릎 꿇린 것처럼 해서 증권사 이긴 건지 미국처럼 아닌지 우리나라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미국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12일부터 거래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이 상품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 금융위의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ETF를 거래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짜증 지대로 납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괜찮고 캐나다에서는 괜찮고 다른 나라에서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위법이다. 자,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요. 선물 ETF는 선물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아니 현물 ETF는 왜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비트코인 현행 자본시장법상 다른 투자 중개의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에 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 범위 안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출시 관련이 이게 벌써 몇 개월 이상,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1월 10일 날 이때 승인이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다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었었고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계속 얘기해. 특히 어디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는 거냐고요. 6개월 전부터 하면 이 라이선스 안에 받기했던 이 상품을 안에 들어올지 넣을지 이런 걸 미리 고민해서 이번에 승인 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정말 기가 막히고 그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정부는 절대 인정 안 한다는데 어림없죠. 선물은 발행 상표는 가능하지만 현물은 자산 인정할 수 없다는 금지, 너무 이중잣대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상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참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한 얘기는 좀 듭니다. 자, 국내 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명시된 상품만 팔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표적 이유는 가상자산을 금융위원 기초상품 자산을 봐야지 불확실하다. 결국은 뭡니까?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법률이 지금 국회 소위원회 통과해서 아직 국회는 통과하지를 못했거든요.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데 미국은 하원만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거죠. 미국도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논리, 지금까지 SEC가 얘기했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논란을 이끌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여러분들 ETF가 상장되고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미국의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본이 다 어디로 가겠어? 미국으로 넘어가겠죠? 왜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김감래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원,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의 투자 접근성도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가상자산 투자 상품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당국 스스로 역량을 검토를 해야 된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또 가능하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물이 없으니까 선물 ETF는 투자를 하자. 자,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 지금까지 수행하는데 122%의 수익을 올렸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6개 현물형 가상자산 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KB금융도 하고 있어요. 웬만한 증권사들이 이거 다 하고 있는데 KB금융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국을 이제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 현물 비트코인 상장 ETP가 가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고위험 상품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부터 해외에서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중단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캐나다, 독일에 상당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했다.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중개하는 것은 법적 지금 2021년부터인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밝혔어요. 이와 함께 선물 ETF 거래 중단도 함께 고려 중인데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ETF는 프리세스 비트코인 전략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자, 투자에 제동을 걸려자 선제적으로 다른 비트코인 ETF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냥 정부 입김 한마디에 2, 3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던 ETF를 거래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게 불법 소지나 이런 부분이 있나 봐.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주말 지나니까 금융당국이 이걸 하지 말라는 금지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여러분들 KB증권이 자 중단했던 선물 ETF를 다시 재가동을 시켰어요. 그냥 이 금융당국 한마디에 야 불법 소지 있는데 하니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그냥 바로 무릎 꿇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금융당국이 금지시킨 게 아니고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지금 개인 투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다시 번복을 하니까 KB증권이나 이런 이 증권사 금융사들이 바로 다시 재가동을 시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저도 투자하는 금융사의 현실이 아닌가 참 답답합니다. 정말. 자, 어쨌든 금융감독은 오늘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감독국과 가상자산 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총 6개 팀 33명을 운영되면서 정보통신 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이 포함되는 이런 신설 부서를 드디어 미국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 시점에서 드디어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전 가상사업체 내부 통제 기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정성도 제고하겠다. 자, 가상자산 감독 모니터링 시행을 구체하고 사업자 정보 강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가상자산 관련해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전체 어떤 비중을 보면 저는 탑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거래하는 쪽이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금지시킬 게 아니고 점점점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좀 늦고 있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선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리스크 있는 거 맞습니다. 리스크 있고 정말 너무 백백가점 투기적인 것도 맞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는 것이 과연 능사냐? 전 그렇게 좀 대무로 보고 싶고 결국은 언젠가는 승인을 하겠죠. 근데 오히려 계속 막고 있다가 승인을 해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천천히 공개를 한다면 자,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 잘하는 투자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6마디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